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시겠지만 ELW는 최근 한 달 반 동안 합성 수익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웃냐고요? 자, 드디어 차츰차츰 나오더니 오늘 드디어 엄청난 큰 건 아니지만 들어갔을 때도 한 20% 정도 한쪽, 예를 들어서 자, 장중의 방향을 잘못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면. 그래서 느리게 들어가도 콜풋 비중을 동률로 한 상태라고 해도 콜의 합성 수익이 나왔고요. 당연히 오늘 10년물 채권 발행 3조가 있었고요. 여기에 통한채부터 기타 등등의 채권 발행이 있는 날, 자, 지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오늘 콜이 당연히 40% 정도가 풋 대비 많은 거예요. 즉 콜이 140%였고 콜이 100%였다. 근데 기본적인 합성 수익이 올라간다 그러면 10% 이상 나온 상태에서 40%더 들어간다 그러면 자금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40% 정도 어느 정도 합성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고 채권도 정확하게 매도가 됐어요. 단지 문제는 환율이라는 거예요. 환율이 만약에 평가절상 지난번 거래보다 금요일보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보다 우리 여기에 거래 우리 장 끝나고 미국 시장 거래될 때 그때보다 평가절 상만 됐다 그러면 자, 덜 줘도 되는 거죠. 더 훨씬 크게 채권 수익이 나오는 거죠. 워런트가 드디어 자, 한 달 반 정도의 등락이 세지 않았어요. 물론 콜 수익은 낮지만 풋을 감싸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나왔다 그러면 자, 지금은 조금씩 자금을 이제 늘려갔습니다. 즉 오늘 콜이 오를 때 40%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선 그 콜을 매도를 하고 다시 종가에 콜을 동률을 맞춰놨어요. 수익을 빼고 종가에 물론 자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제 종가에 지수 빠졌잖아요. 그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렸을 때 자, 해놨습니다. 보통은 콜이 수익이 나고 나서 수익금을 엄청 큰 등락은 아니지만 하지만 한 40%를 더 들어주고 나서 콜 물량을 조금 줄이지만 지금은 줄이진 않았습니다. 동률로 맞췄어요. 콜을. 왜냐면요. 이제 합성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5월 말로 갈수록 콜이든 풋이든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7월에 풋이 182.5부터 고점이 300이 넘어갑니다. 자, 그만큼 등락이 커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작을 할 때 발행가가 아니라 풋도 막 2,000원대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만큼 풋 가격이 떨어져야 되면 콜 가격이 올라가줘야지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합성 수익이 또 이번 달 다행히 공급차가 콜과 풋을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5월 만기물은 한 반 정도밖에 어떤 거는 많이 풀었지만 어떤 거는 한 그대로 어느 정도 순번대로 했으면 많이 풀려야 되는데 3분의 1도 안 풀어버렸는데 이제 벌써 자, 하루 동안에 어떤 콜을 들면 지난주 금요일 날 당월물이 시작한 첫날 40%가 넘게 시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등락을 일단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ELW는 자, 오늘 합성 수익 자체가 지수가 별로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최근에 오를 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환율이 오르는 상태에서 지수가 올랐는데 뭐 1%를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만기 주간 끝나고 이제 월요일이에요. 금요일 치지 말고 어떻게 보면 4주차를 기점으로 이제 하루인데 합성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풋이 덜 떨어지고 콜이 이 얘기는 풋 하락도 엄청 크지 않았다는 거죠. 합성 수익이 나오니까 자금 흐름만 보면 자, 일단 이 얘기는 올라가는 쪽에 더 넣으면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처음 합성 수익이 나오는 구간에서 채권 발행이 들어갔어요. 근데 당연히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발행이 끝나고 나서 후반에 지수가 빠질 때는 이미 콜을 빼고 다시 그만큼의 종가에 맞췄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조금 더 ELW 편안하게 자,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죠. 바로 이제가 자신감이 중요하지만 후반부에 더 자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조심조심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ELW 수익이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자, 첫 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ELW의 첫 페이지, 자, 첫 페이지의 움직임을 보면서 일단 어떻게 등락이는지 그거부터 합성부터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제 비중,
요것도 한 번씩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첫 페이지. 자, 요거예요. ELW 합성 수익 나오기 시작했어요. 합성 수익의 전차 증가 시작. 네,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합성 수익이. 그래서 지금 합성 수익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봐도 지금 현재 나왔는데 예를 들면 1대1일 때예요. 오늘 아침에 1대1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 10대 11일 때 아침에 당연히 발행 시장이 있으니 아침부터 그거를 자, 움직임을 보고. 근데 이것도요. 아침에 시간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뺐어요. 그래서 40%를 들어갔는데 플러스 합성 수익이 나오고 장 끝나고 나서도 더 옵션의 비중에서도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자, 환율이 올랐다는 게 중요해요. 환율이 올랐다는 건 평가 절하가 됐다는 건 ELW 움직임이 자, 콜이 약하다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되죠?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채권들이 ELW든 파생이든 자,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났는데 팔고 들어왔던 자금은 환전해서 나갔는데 손실이에요. 평가 절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이 오르고 있으니까 투자 심리가 하향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도 콜 수익이 풀 수익과 당연히 살짝 콜 수익이 높았는데 40%를 더 넣으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뭐 엄청나지 않지만 뭐 235원 뭐 평단가 이랬던 콜들이 295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ELW 막 어느 때 뭐 1000%도 나는데 지금 1일이에요, 1일. 자, 우리가 하나, 둘, 셋, 넷째 주 목요일로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일단 거기다가 환율이 올랐는데도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자,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자금 투입을 지금 바로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금 투입을 자, 보시면서 하셔야지 돼요. 자, 다 넣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자금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환율 흐름을 주시해야 함. 지금 환율, 즉 이 얘기는요. 풋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큰 풋. 근데 풋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부터 자, 우리가 182.5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4월, 5월, 6월 만기에 저점이 227.5의 풋인데 지금 7월에 182.5. 자, 이제 당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7월을 얘기하냐고요? 7월 풋도 아주 조금씩 풀려서 가격을 낮춰야지 돼요. 안 그러면 7월 풋이 막 2,000원부터 4,000원대 진행됩니다. 빠질 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등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율 흐름을 주시해야 함. 즉 지수가 올랐는데도 환율이 올라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수가 올랐는데 분명 환율이 이상합니다. 4개월, 3개월, 5월, 6개월, 6월까지 3개월 동안 227.5의 풋이었어요. 근데 자, 그때 기억나시죠? 지수가 올라도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원화가 약세라는 거예요. 원화가 약세. 그렇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즉 ELW의 자금을 늘려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7월물이 문제예요. 7월물이 182.5부터 300대, 300 조금 305 뭐 이렇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방향은 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즉 채권을 풀어서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채권을 풀어서 물론 채권을 풀면 오늘 3조의 채권이 10년물이 가장 영향력이 큰 근데 지수가 올라갔어요. 거기다 환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환율 시장이 올라갔다 그러면 지수가 빠졌어야 되는데 지수가 방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일단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채권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풋이 안 나야 되죠. 환율이 올라갔는데도 콜과 풋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흐름만 보면 자, 이제 오늘 40%를 더 넣어봤습니다. 자, 내일 이제 등락해서 봐야죠. 또한 40% 정도를 유지할 거예요. 올라간 쪽이든 빠지는 쪽이든 자금 흐름을 봐서. 근데
합성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예전처럼 자, 올라가는 쪽에다 100%의 자금을 넣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정도처럼, 왜냐면 우리 한 달 반 동안 등락으로 움직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푸시라는 걸 가미한 걸 봐야 되는데 저희 어차피 양매수예요. 그리고 지금은 양매수지만 높은 콜, 자, 낮은 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참 이제 새롭게 들은 말인데 새라고 붙일게요. 새 콜과 새로운 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새로운 콜인지, 자, 그냥 새로운 콜은 항상 250원, 풋도 2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입찰 시장일 날 재정 환율, 고시 환율을 주셔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환율이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 환율, 예를 들면 자, 외국하고 거래될 때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든지 해외 팔고 자금을 들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재정 환율이 있거든요. 자, 우리 한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대비 미국, 우리나라 대비 유로 이거 있죠? 이 재정 환율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이제 우리 시장에 와서 자금이 딱 들어왔을 때 이제 고시 환율이 당일, 자, 당일 여러 가지로 나갑니다. 몇 분에 한 번씩 고시를 딱 해요. 벌써 1차, 2차, 3차, 뭐 4차 이렇게 돼서 막 200 몇 차, 그 환율이. 그래서 장중에 지수가 자, 환율이 우리 거래되는 체결 환율이거든요. 그 체결 환율이 막 올라가는데도 지수가 그럼 올라가면 떨어져야 되는지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 현재 거래되는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1200 오늘도 그랬어요. 30원이다 그러면 고시 환율이 1229원인 거예요. 자, 오늘입니다. 오늘 재정 환율이 1229.3 정도였다 그러면 딱 해놓은 거예요. 환율이 장중경 올라가면서 1232원이 됐어도 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오늘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아주 약하게 지수 올라간 거 대비는 조금 말도 안 되게. 그 이유는 재정 환율이 1229.3에 굳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올라갈 때도 자, 환율이 올라갈 때도 지수는 플러스였고 합성 수익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반 동안 자, 워런트가 이랬는데 아시죠? 워런트의 특징 합성 수익만 나오면 옵션하고는 틀립니다. 비중으로 봤을 때 자, 1대1을 잡고 있으면 수익 나는 쪽만 팔아 나가도 손실은 볼 수 없어요.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만 판단 안 하면 콜과 풋을. 근데 합성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올라갈 때는 저희도 콜로, 그리고 콜은 맞추기가 쉬워요. 자, 입찰 시장과 자금 흐름 보면 풋은 맞추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더 넣기가, 왜냐면 환율로 봐야 되거든요. 환율 움직임을. 근데 오늘 같은 날 재정 환율은 이미 이렇게 한참 싸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환율이 올라가면 콜을 잡기가 뭐하지만 입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40% 뭐 옛날로 치면 많은 게 아니죠. 뭐 200%씩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을 빼고 나오지만 하지만 일단 지금은 돌다리도 두드려서 합성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ELW는 다시 수익을 자, 가져가는 거죠. 저희는 시장을 판단하지 않아요. 1대1에서 그날 자금 흐름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부터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바로 당월 합성이 필요하다. 아직은 믿을 수 있는 자금 시장에서 높은 상품만 추가한다. 자, 근데 오늘 막판에 환율을 보고도 이제 믿을 수 없느냐 아니라 믿을 수 있는으로 바뀌었습니다. 높은 상품만 추가한다. 네, 아직은 싼 거를 보기도 들어가기보다는 합성 수익이 더 세게 오늘 정도 같은 날 환율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합성 수익은 지금 세게 나온 거예요. 환율이 올라갔는데 합성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재정 환율을 여러분은 환율이 올라간대 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한 번 알려드리지만 재정 환율이라는 걸 반드시 그래서 1229.3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장이 팔고 들어올 때 자, 거래되는 건 고시한 금액이 이랬기 때문에 자, 더더욱 그래서 지금은 높은 걸 추가하지만 이제 합성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보초병을 세우겠죠. 싼 거를 사들이시는 게 시작한 거예요. 10%만 보고 예를 들면 자, 지금 250원짜리를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콜이 이거 합성 수익이 풋이 합성 수익이 세게 나와요. 그러면 150원대를 10%만 사놓는 거예요. 자,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이럴 때
얘 움직임이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50원짜리가 한 180원쯤 됐다. 그러면 더 편하게. 자, 그 이유는요. 물론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야 되겠죠. 10%, 10%. 250원짜리가 어떻게 움직이던 우리는 그때 그 순간 얘를 잘라내면서 익절을 해버리면 되니까 합성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지금부터는 합성 수익을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합성 수익이 나오지 않더라도 오르는 쪽에 특히 콜은 익절해 나간다. 근데 오늘은 익절한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10대 10이었을 때 콜을 4를 잡고 14대 10이었을 때 콜이 발행시장에 맞춰서 수익이 났을 때, 자, 거의 높은 가격을 팔았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드셨어요, 비중이. 이렇게 되고 다시 비중을 맞춰서 10대 10으로 지수가 밀렸을 때 맞췄어요. 합성 수익은 가져간다는 거죠. 물론 내일 움직임 속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이제 합성 수익이 난다 그러면 오르는 쪽만 그날 자금을. 근데 오늘 분명히 환율은 자 올라서 골이 약화됐어야 되지만 풋이 하락을 덜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풋 하락을 너무 풋 가격이 싸지는 걸 방어하는 거예요. 자 5원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막 집어넣거든요. 요걸 전반적으로 지금 방어를. 그러니까 이달에 어느 정도의 등락을 좀 덜 주겠다. 혹시라도 폭락을 대비한. 근데 이달 후반부터는 움직여야 됩니다. 7월을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키워놨어요. 182.5부터 코스피 200은 300에 되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회사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은 무기명채권으로 들어갑니다. 아시죠? 업황은 애널리스트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정해요. 회사가. 자, 회사가 뭔가 수익이 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분부터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채 부담, 즉 기업 어음 CP 그리고 회사채가 있는데요. 물론 이 기관 산업이든 채권펀드든 뭐 증권이든 자금 그쪽에서 지금 A 정도는 다 A 채권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회사채가 만기가 들어오는데 돈이 없어요. 땅 팔고 뭐 다 받았어도 그럴 때 이 회사채를 다시 발행을 해준데 살 사람이 없어서 몇몇 자 발행을 포기했거든요. 미리 발행하기 전에 한번 조사를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A 중에서도 몇 개 눈에 띄는 그룹들 그런 회사들에서 발행한 채권은 A- 정도까지 지난주에 일단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B급 정도의 채권을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하는과 자 증권이든 뭐 보험 증권사든 보험이든 근데 아직 이 얘기는 없어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B 채권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만기가 들어왔을 때 돈이 없으면 원래 만기가 들어왔을 때 요즘 어쩌고 있냐면요. 회사들은 자 땅을 팔고 현금으로 이 만기 채권을 갚아줍니다. 막 처분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요. 회사채가 그럼 우리 국채가 만기가 들어왔을 때 갚아만 나가는 거예요. 갚아만.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국채 발행이 계속 줄어들겠죠. 하지만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만기 때. 근데 지금 회사채들을 만기가 들어온 걸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다시 한번 방어를 해야 되지만 현금으로 대부분 현금. 자, 현금. 여러분이 글씨도 정확히 써드릴게요. 현금으로 갚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눈에 띄는 여러분들이 몇몇 L사의 A뿔 채권 같은 경우에 A- 채권 같은 경우에 지금 자 그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만기가 들어와서 다시 또 발행을 한데 일단 받아줬지만 아직까지도 집중적으로 5년물 채권으로 기관 산업이 해준다 그랬지만 자 이렇게 되면 또 5년물 국채가 너무 양이 많아져도 일단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 이제 20년물 채권이 어떻게 발행되는지 일단 확정된 걸 봐야 되지만 달러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얘기는 나왔습니다. 시작을 합니다. 20년물을. 그 얘기는 자 일단 원화 약세를 보고 있는 거죠. 자 ELW 같은 경우에 자금 흐름만 보면 되지만 자 채권을 보기 때문에 사실 주식은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주식은 정말 찾기 쉬운 거예요. 자 한 종목도 사실 마이너스가 날 이유가 없는 게 무기명 채권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무기명자가 정한 금액 중에서 채권 등급이 발행 내역 그리고 자 거기서 뺄 수 있는 금액만 빼고 여유 있게 들어가면 수익은 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겹치기 채권 이것도 시총으로 가려내야 되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본격적인 하락은 물론 악재이지만 7월물 상품이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00 지수에 이렇게 등락이 돼 있고요. 지금 4월, 5월, 6월에는 227.5까지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것만 봐도 느껴지시죠? 풋이 너무 많이 1, 2, 3월에 등락을 해서가 아니라 12월 달에 채권을 많이 풀겠다 그랬다가 작년에 101조, 올해는 130조에 뭐 135조까지 거기다 50년물은 자 4조가 작년에 3조, 50년물 1조 늘었다 그러지만 50년물은 정말 폭락을 하거나 금리가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부동산까지 얘기가 있어서 부동산이 들썩거린다 그래서 금리를 낮출지 어쩔지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1월달, 2월달, 3월달에 자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1월 중순 넘어서 우리는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전자산이 자금을 풉니다.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오면 환율 폭등인 거고요. 팔고 나가니까 평가 절하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자 높은 콜에 맞춰서 풋이 풀리다 보니까 풋 가격이 낮았는데 7월에 그러면 진작에 자 4월부터 풋 가격을 아니요. ELW는 만기 주간 다음 주 화요일 바로 내일이죠. 그때 등록할 수 있고 바로 등록한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개월부터 3년 즉 지금이 내일 풀죠. 내일 그래서 5월 둘째 주죠. 그러면 6월 7월 8월 자 3개월이 필요합니다. 3개월 전에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7월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자, 3월 달 보면 3월 19일, 20일경까지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 그때 이미 등록 기간이 지났으니 4월에 등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월, 6월, 7월 풋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7월이. 그럼 7월부터는 그렇다고 7월 달에 얘가 움직이느냐 아니요. 지금부터 움직여야지 됩니다. 조금씩은 물론 차월을 지금 사면 안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00원 지금 평가 금액이 4,000원 막 6,000원 잡혀 있거든요. 발행 금액은 65원이어도 풀이를 빼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의 등락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차월물이 움직여야지 돼요. 근데 오늘처럼 환율이 올라도 자 콜을 풀었더니 이 얘기는 사실 콜 상승이 큰 게 아니라 풋 하락이 적었어요. 자, 풋 하락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7월, 5월 후반부터 레버리지가 확대가 됩니다. 즉 등락이 한 달 보름 동안 자 45일 동안 등락이 별로 없었어요. 자 아시겠지만 저희는 안전한 게 콜풋을 비중을 자 10대 10으로 지수가 떨어질지 오를지는 전날은 자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날 자금 사정을 보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환율만 봐서도 안 되고 채권 시장도 보고 다 봐야 되지만 일단 환율과 채권 시장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 적극적인 공급 시에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분명히 여러분들은 콜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발행 시장이 있는 날, 입찰 시장이 있는 날 콜이 센 게 아니라 풋이 하락을 덜 했어요. 자, 풋이 폭락을 했을 경우에 가격이 싸져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보다 일단 7월 달도 흐름을 봐야 되는데 등락 자체를 아직 풋을 좀 가둬두고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보시면요. 지수가 하락할 때 콜이 확 떨어지냐고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당월물 시작이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다 생각하면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이제 1주라고 보면 사실 1주도 많지만 2주차 월요일 날 환율이 오르면서도 자, 그래서 내일도 봐야 될 거는 재정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재정 환율이 어떻게 고시가 돼 있는지. 자, 우리가 가장 충격적인 건 중국이에요. 중국이 재정 환율을 어떻게 고시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것처럼 우리의 재정 환율도 환율이 1200, 뭐 32, 33 올라갔어도 재정 환율이 1229.30에
딱이면 환율이 올랐어도 자, 우리 콜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풋이 좀 떨어져야 되지만 움직임이 자, 아직은 풋 하락을 주지 않는 거죠. 만약을 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합성 수익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비중은 자, 동률로 가져가시고 자,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이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ELW를 하시면서 자금을 늘려야 되는 구간이지만 막 2배, 3배 막 넣어야 되는 구간은 아니고요. 적어도 기본 물량은 유지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자금 흐름을 봐서 집어넣는 쪽은 수익인 거예요. 자, 단타는 기본 물량 대비 자금을 넣어도 쓸 때, 즉 합성 수익이 플러스 32. 이 얘기는요. 지수가 오르고 지수가 떨어졌을 때 콜이고 풋을 동률을 갖고 있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30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때는 자금을 한쪽을 세게 늘려버리겠죠. 한쪽을 더 40%가 아니라 단타를 쳐서 물려도 해지를 잡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즉 오늘 같은 날 콜을 단타를 쳐서 물려도 풋을 그냥 동률만 자금을 늘리면 합성 수익이 커지는 건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100%를 유지한다는 건 그러면서도 오늘이 당월물 첫날인데 환율이 오르는데도 합성 수익이 나왔는데 하락을 풋이 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생각하셔야지 돼요. LP가 공급자가 풋을 사들인다 그러면 풋이 하락을 할까 봐 아니에요. 자, 폭락이 자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싼 풋들을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하락을 많이 했을 때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1월 달 그리고 2018년도에 10월 달 지수 하락이 즉 안전자산이 폭등을 하고 있을 때 순간 싼 5원짜리 풋들을 막 40%씩 사들였어요. 자, 5원짜리. 그 이유는 얘 올라가면 순서대로 5원, 20원, 40원 있죠. 쫙 지켜 올려야지 돼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 위에 것까지 요동을 자, 줄 세우기가 아시겠지만 ELW가 만길이 아니고서는 이 줄 세우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막 뒤죽박죽인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거 금리에 의해서 시스템을 맞춰 놓는데 얘가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방향이 행사가 주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풋 가격을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이제는 보셔야 되고, 자, 여러분이 방송 중에요. 샵 3772로 자, 문자를 주시면 바로 USB를 10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5강까지 해놨는데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언제 수익금을 줄일지 여기서 수익금을 어떻게 동률로 맞출지 지금이 상승이 다 됐는지 콜이 지금이 풋이 상승이 다 됐는지 아니면 풋 자금을 넣어야 될지 이거를 1강부터 5강까지 해서 자 녹화를 해놨고요. 여기에 또 파일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쉽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동률을 잡았을 때 콜풋을 근데 여기서 동률이요 5원짜리 콜 그리고 풋은 200원짜리가 아니에요. 5원짜리가 한 20% 있더라도 콜은 잡아가는 건 나머지는 이 여기다가 백날 넣어서 자 하락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승이 나왔는데 안 움직여요. 계속 싼 거는 200원짜리는 20% 30% 이러다가 얘는 적어도 5원짜리는 어느 정도 400~500% 수익이 나와도 안 움직이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높은 걸로 잡아 들어가야지 돼요. 자, 파생은 어떻게 보면 12개월을 기점으로 우리가 나눠서 봤을 때 3개월은 500% 이상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개월, 3개월, 4개월, 나머지 4개월에는 100에서 200% 자, 이렇게 합성을 해나가는데 지수가 등락이 오지 않나. 나머지 4개월 동안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등락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콜이 약하고 풋이 더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이 얘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수가 올랐을 때 콜이 센 게 아니라 풋 하락이 셌다고요. 그러면 지수가 떨어졌을 때 풋 하락이 강하게 올라갔냐 이 얘기인데 풋 상승이 세지 않았다라는 거죠. 풋 상승이 그만큼 지금 움직이면 어찌됐건 자금 시장은
공급은 안전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유동성 공급은 안전자산에서 채권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작년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당연히 채권을 풀어서 홀이에요. 채권 시장에서 채권 자금이 많아지니까 일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자, 근데 이번에는 그 상황이 틀립니다. 자금을 풀었는데, 자, 여기다가 이 채권이 시장에 너무 많아지니까 혹시라도 팔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과 금리를 조정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RP가 자, 사들여주는 거예요. 자, RP가 시작을 한 거죠. 즉, 안전자산이 빠져나가기를. 여기다가 우리가 채권을 다 푼 게 아닙니다. 아직도 풀어야 될 채권이 많지만 지금 상황에선 일단 상반기에 어느 정도 채권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 콜, 빠질 때 풋 수익이 당연히 납니다. 그래서 자금 시장을 장중에만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중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받으면 좋죠. 5강 딱 헷갈리는 것만 녹화를 해놨습니다. 지금 샵에 377이 되시면 걸으시면 문자 보내시면 자 바로 377-2로 문자를 보내시면 USB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10분을 선정해서 보내지만 자 행운이 아마 자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성공풀이 종목입니다. 그러면 주식 종목은 이슈나 뉴스에 테마주 그거 무슨 자 그리고 무슨 카페에 들어가도 이슈나 테마주는 잘 알 수 있어요. 이슈나 무슨 뉴스에 사서 들어갔는데 보통 테마주 이렇게 얘기하죠. 대장주를 잡고 나머지는 올라가다 떨어진다. 그건 너무 19세기, 자 20세기 주식 고르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요. 오히려 그때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재무구조가 회사채가 좋지 않은 회사인데 채권을 발행해 놨다. 그러면 이 순간에 지수를 올리고 자, 외부에서 채권을 팔고 나가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회사채 어려워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주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상장한 모든 주식은 회사채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회사채가 제가 완전히 무슨 정말 상장 폐지 종목이 아닌데 또 다시 채권을 풀었습니다.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 채권이 몰래 밖에서 팔 수도 없는 채권이고 이 채권이 아주 긍정적으로 발행한 상태예요. 그렇다 그러면 바로 업황에 맞아서 이 회사채가 움직일 때 여기서 테마 종목이 나오는 거고 품절주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대형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는 자 퍼센트 물론 대형주가 뭐 조금 푼다 그러면 뭐 그것도 등급을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풀었나? 근데 보통 중소형주의 채권이 자 일정 금액이 있어요. 풀었을 때 자 공개 모집이 아니고 자 공개 모집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공개 모집 채권이 아닌데 자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3호 전환사채를 풀었다 그러면 지인이에요. 지인. 물론 이 3호 안에서도 외부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해놓은 채권을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채권 및 실적이 나왔을 때 대부분 다 흑자 전환을 하게 되고 그 금액은 제가 정하거나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이 금액을 정한 건 바로 회사가 정합니다. 하지만 특이 발행 조건, 사유 발생 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8,000원인데 지금 6,000원에 잡은다. 자, 그래도 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있어요. 안 됩니다. 적어도 목표가가 4,000원이다, 8,000원이다. 그러면 한 4,000원 정도에 30%의 특이 발행 및 점차 가격을 낮추더라도 하고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면 물론 여기에 기간이 다 있지만 빠른 종목이라 그러거든요. 자, 당연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그래서 이 성공풀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사가지고 뭐 올라갔다 막 폭 떨어지거나 무슨 이상한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익절은 해야 되는 게 자, 이런 종목의 특징이 만약에 떨어질 때 원래 채권 종목은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자, 떨어질 때 그렇지 않더라도 익절만 하시고 나머지 10%에서 30%는 가져가야 되겠죠. 이제 플레이위드와 BDI가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 때에 올라가다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채권 성공풀이 종목입니다. 자, 물타기 안 했어요. 물타기 하신 분도 있지만 무슨 주식을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올 종목이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 둘 다 아시죠? 플레이미드는 7,200원에 평단가 매수했어요. 자, 자신 있게 보여드린 거예요. 어떤 분 뒤늦게 저희 뭐 한 7,700원에도 자, 많이 떨어졌습니다. 17,000. 이게 7,000원대까지도 떨어졌는데요. 결국 28,000원 이상. 여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건 무중에 들어갔습니다. 채권 보면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BDI 같은 경우도 0.5% 무중에 들어갔고 한 매수가 대비로 보면 뭐 7,200원 뭐 이렇다 그러면 3,400원까지 떨어졌지만 자, 물타기 굳이 채권 받는데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18,000원 이상 자, 올라갔죠. 그래서 채권 종목의 특징이 떨어질 때 물론 이 성공풀이 종목의 특징이요. 악재가 있다 종목에 그러면 당연히 채권 발행이 못 되는 거죠.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시장에 악재가 있어서 지수가 하락했을 때 자,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풋옵션의 경우에 자, 하락했을 때 자, 회사채는 오히려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럼 더 세게 올라가겠지만 몇 가지를 또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중을 잡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자, 무중 종목은 회사채. 자, 생각해 보세요. 무중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분을 봐야 되는데 하지만 이 회사채 종목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채권 발행을 했는데 자, 어떤 종목들은 분명히 올라갈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지분이 막 6% 이번에 상장 폐지됐던 종목들 6%, 4% 이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행한 자, 회사채도 보셔야 되고 추가 발행한 회사채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종목을 찾아내는 게 그냥 종목은 올라갈 때 팔고 나머지는 근데 보통 재무구조 제대로 보지 못한 종목, 회사채 등급도 보지 못한 종목들 여러분 본인이 갖고 계시는 종목의 회사채를 보셨나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자, 손저가를 잡고 손저가를 잡을 바에는 주식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테마나 이슈에 올라갔다 무너져서 누구나 다 팔 수 있는데 손절가를 그러면 딱 매도가 그 손이 안 나가잖아요. 그럴 바에는 정확하게 회사채 발행한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확실한 재료가 있다 회사가 임상을 하거나 뭐를 한대요. 뭐 무슨 자 MOU가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할 경우에 당연히 미리 회사가 꼭 샀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대주주 내비 회사의 자 지인이죠. 자 3호를 발행하게 됩니다. 공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주엔 맞지 않습니다. 중소형주. 그리고 확실한 건 회사가 알지 업황을 자 업황을 무슨 외부에서 반도체 간다 그랬는데 화웨이 얘기 나오면 또 자 우리가 샌드위치 되잖아요. 이런 자 움직임이 삼성전자 나올 수가 있고 자 미국이 화웨이와 억압을 하기 시작하면 그 때문에 이 모든 거는 회사가 안다는 거예요. 업황은. 자 그리고 테마주가 재료가 있다 해서 들어갔는데요. 진짜 테마주인지 가짜인지 보셔야 되겠죠. 채권 발행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조금만 올라가도 발행한 회사채는 자 주식으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팔 수 있는 거예요. 매출을 잡아갖고 바로 리픽싱 종목들이죠. 팔고 나간. 자, 이 리픽싱 종목 중에 어떻게 보면 라임도 있는 거예요. 라임 및. 자 하나도 여기에 성공풀이 종목은 속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들어가서 무슨 회사채 발행을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채권 거래가 아니에요. 주식인데 자, 이 종목 정말 좋대요. 정말 이거 테마 있고 막 된다는데 자 채권 하나 발행을 신규로 못했어요. 공모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발행을 안 해놓은 상태예요. 자, 회사가 이미 재료가 있으면 선취매를 합니다. 공모라도 해요. 이렇게 되면 공모도 못해요. 아무도 안 사줄 테니까. 자 자금이 그럼 필요 없다고 혼자 아는 상태에서 수익을 내겠다. 혼자 아는 상태에서 재료가 있어 수익을 내면 당연히 지분 강화를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세 번째, 준비되는 회사예요. 바로 지분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수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채권 종목을 매매하실 때 이 성공풀이 종목은 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지만 손절가를 잡지 않아요. 자,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등급 보셔야 되겠지만 회사채 채권을 발행하는 종목은 자 당연히 안 봐야죠. 왜냐하면 다른 지금 이 회사채 등급이 AA래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 때문이랑 알 수 없죠. 근데 작년에 발행한 채권이 있어서 올해랑 상황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상환 요청을 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이 채권에 대해서 사모든 공모든 상환 요청도 뭐 급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가격까지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중을 볼 때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주식은 자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났어도 지금 발행해 놓은 우리는 자 풀었던 국채가 정확하게 자,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국채는 작년에도 많다 그랬지만 101조 이번에는 135조 가까이. 근데 중요한 건 작년에 8월에 우리 시장 금리는 대출금리 1.1 미국은 1.4였어요.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 가격이 높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채권 발행을 했을 때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자 0.6에서 초반대 우리가 1.3 후반대 자 우리 채권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권 가격이 낮아지니까 많이 풀 수 있냐고요? 계속 낮아진다고 보세요. 누가 사나 팔고 나가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금리는 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 자 그러면 앞으로 풀어야 될 채권이 이제 상반기에 끝난 게 아닌데 계속 10,000원에 샀던 채권이 막 9,000원 이렇게 아무리 자 할인채를 발행했어도 안 사줍니다. 거기다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어느 정도의 채권 움직임은 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풋을 바라기보다는 적어도 콜이니 풋을 논하기 전에 동률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전환사채의 종류예요. 바로 풋옵션과 콜옵션이 있습니다. 자 일정 기간 후 전환사채를 일정 가격에 팔 수 있어요. 콜옵션은 회사가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습니다. 그럼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채권을. 그래서 누군가가 샀어요. 누군가가. 근데 콜옵션은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전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되살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되사줘 이러면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에요. 전환 비율이 100. 그럼 여러분 같으면 회사가 다시 사줄 때 그만큼인데 100인데 자 3,000원에 100개를 사주겠습니까? 1,000원에 100개가 부담이 없나요? 1,000원에 100개가 부담이 없죠. 당연히 주가를 폭락시키는데 이런 종목이 테마랑 엮인다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셨죠? 자, 막 테마가 들썩거리니까 무슨 남북이든 무슨 코로나든 마스크든 뭐 이런 걸로 잡아보자. 이번에 딱 수익을 보고 뺀다 하지만 자, 여러분이 우리가 뛸 때 날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게 되팔아버릴 경우엔 회사는 자, 보지도 않고 폭락을 시키겠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는 건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정말 지분이 센 대주주가 있는데 무작정 떨어졌다. 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뭐 큰 손이든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자 그렇지도 않고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자 묵인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묵인하겠습니까? 자 그렇죠? 근데 묵인한다. 자 이런 상황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풋옵션과 콜옵션을 바로 여러분들이 테마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 아니요. 대장주가 아니라 회사가 이미 자 테마에 엮였을 경우에 올라갈 수도 있어서 재료가 있어서 자 지분 강화를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한 걸 보셔야죠. 자 지금 회사채 채권이 자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요즘 작년에 5월 기준으로 발행했던 회사채 채권들의 금리가 자 작년에 한 5월 달에 30개라면 지금 15개도 발행을 못 했고요. 이 회사채가 그러니까 이 30개에 대한 상환이 들어오는데
15개밖에 발행 못했다 그러면 땅 팔고 뭐 건물 팔고 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때 뭐 0, 1, 2, 0, 1, 2다 그러면 지금은요 2, 7, 12, 0, 뭐 4, 5 금리를 이만큼 줘야지 돼요. 얘가 금리가 뭐 2%나 7%, 뭐 4% 이렇게 생각하시죠? 기간이 막 5년이다 그러면 땡길 수는 있지만 3개월이다 그러면요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7%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4번을 받아요. 28%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이 회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미 이자를 다 지급해야 되고 그만큼 회사는 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작년에 발행한 것보다 회사채 발행이 뚝 줄었어요. 그럼 작년 발행한 것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요 집중적으로 콜 옵션과 풋 옵션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같을 때 하락을 할 때 반드시 이슈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작년보다 회사들 실적이 썩 좋아진 게 아닌데요. 지금 같은 흐름에서 만약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자, 상환을 하지 못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테마나 이슈의 종목을 고르시는 건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회사채 등급 보시면서 자, 이제는 정확한 회사를 들어가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정도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중을 잡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 콜과 풋의 움직임을 보실 때 ELW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좀 치중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많이 오른 쪽은 물량을 빼나가시고 좀 자, 싼 가격의 워런트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적정 합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어느 정도의 ELW 수익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원금 회수하고 플러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자금 기본 물량 정도는 충분히 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